자, 46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뭐라고 돼 있죠? 소방대가 나오고요. 고의로 방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의 문제 풀면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꾸준히 지금 푸셔도요. 아마 다 외워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7번 난이도 높죠. 이거는요. 뭐 하나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문제 못 푸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칙이 뭐냐. 이거 아마 5년 5천 찾으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소방기본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5년 5천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생활안전활동 방해. 이거 멧돼지네요. 멧돼지. 멧돼지 뭐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멧돼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난 명령은요. 피백입니다. 피백. 피백이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소방활동구역 출입 뭐하러 했을까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자, 구경꾼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200만 원의 과태료. 자, 바로 이거네요. 소방대인데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 가장 무거운 거 제 예상대로 5년 5천을 찾는 거였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볼게요. 자, 48번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 효용을 해쳤다, 방해다. 그렇죠. 이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용을 했든지, 효용을 해야든지,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네요. 그래서 48번의 답도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봤더니 이거 나오죠? 개백.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와, 금방 푼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 그거예요. 아까 전에 뭐 27조 2항의 긴급조치.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이게 긴급조치. 그러면 진작 이렇게 좀 내주지. 이게 맞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자, 이런 것들에서 차단한다? 어떻게 차단할 건데요? 개폐장치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개폐장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개백입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뭐가 되는 거죠? 벌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저는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뭐 위반 행위를 했대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자, 종업원은 이해했으니까 이거는 사장님이겠네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종업원이 위반 행위하면 사장님에게도 벌금을 과한다. 어때요? 되게 쉬워졌죠? 예. 딱 저는 제 수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업원이 위반 행위하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네? 이거 뭐야? 연대 책임? 자, 연대 책임이라고 안 하고 좀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양쪽 다 벌금을 주는 규정이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에 대한 것만 해당되냐면 이게 벌금에 대해서만 해당돼요. 벌금을 낼 정도면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아니 종업원이 그런 짓을 하는 동안에 사장 넌 뭐 했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업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그 감독을 게을리한 죄로 회사에도 100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벌금 규정, 벌금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소방기본법상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위반 행위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가 아닌 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 중에서 과태료 조항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과태료 조항 찾아라 이런 얘기죠. 해볼까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일단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강제 처분을 방해했다. 우리 처분을 방해한 건 뭐가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화재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설이란 말이 나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했다. 이거는 제가 문장 그대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과태료 조항을 찾으라는 거니까 52번의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봐두면 되겠네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가장 큰 벌금을 받는 경우가 뭐냐 그랬어요. 이것도 제 생각에 5년 5천을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다. 자, 사용한 거 안에는 효용을 해치거나 방해한 것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이건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게 5년 5천이네요. 제가 보기엔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소방기본법에는 5년 5천보다 큰 벌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 자, 공무원인데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죠? 자, 비밀 누설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아니 뭐 내도 되긴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방기본법상이기 때문에 이 소방기본법상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은 이 앞에 문장이 들어있어야 돼요. 화재 경계지구 내에서 이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화재 경계지구 내에서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확한 건데 글쎄 조금 문제가 불친절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거, 그거에 대한 벌칙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 말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어때요? 거기서는 그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소방기본법상에서는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거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피난명령 따르지 않은 거 피죠. 피는 뭐죠? 피 100이죠.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벌금 받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뭐 저희 예상대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